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이죠. 화요일 유혈 시위 진압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이란과의 회담 취소했습니다. 이란 국민들에게 곧 도움이 도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help, 그러니까 도움이 on its way, 지금 가고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도움이 지금 가고 있다. 이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위대를 도와주고 이란 정부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한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도움이 과연 어떤 의미로 이야기한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 트루소셜에다가 이러한 글을 올려놨습니다. 이란의 애국자 여러분, 계속 시위하십시오. 계속 시위하라고 그랬습니다. 계속 시위해라. 살인자와 학대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시위대에 대한 무분별한 살해가 멈출 때까지 이란 관리들과의 모든 회담을 취소했습니다. 도움이 곧 도착할 것입니다. 미가, MIGI라고 써놨습니다, 여러분. 미가. 그리고 느낌표 3개, 빵빵빵. 미가라는 말은요, Make Iran Great Again.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라라는 말의 약자로 쓰이는 겁니다. 이 말이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자,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지금 오랫동안 해왔던 레자 팔라비 이 왕세자, 이 팔라비 왕세자가 국민들한테 호소를 했거든요. 1월 8일, 9일 시위해라. 지난주에 시위 벌이라고 호소를 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녁 8시에 시위 시작해라라고 했는데 정말 그 시간이 딱 되니까 전국 각지에서 우악 시위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주말 사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강경 진압, 보통 강경 진압이 아니죠. 이란 정부에서 발표한 게 2,000명의 사망자를 공식 발표합니다. 공식 발표된 숫자가 2,000명. 이란 정부가 발표한 게. 근데 지금 말들이 나오기에는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사망했다. 상당히 많은 사망자들이 30살이 채 되지 않은 젊은이들이다. 머리에 총상, 목에 총상을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한 아주 과격한 시위와 진압이 벌어질 수 있게끔 했던 그 단초를 제공했던 팔라비 왕세자, 이 팔라비 왕세자가 팍스뉴스를 출연을 하고 X에다가 글을 올리고 하면서 계속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를 도와줄 거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이란 다시 도와줄 거고 이란의 자유를 가져다 줄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했던 말이 미가였습니다. Make Iran Great Again. 팍스뉴스에 출연해가지고 팔라비 왕세자가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트루소셜에다가 미가라는 말을 써놓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반정부 시위대에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군사행동을 취하겠다라고 반복적으로 경고를 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말을 블러핑, 그러니까 허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후회합니다. 이건 저희가 한두 번 봐왔던 모습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하라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항상 진담을 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로 협박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짜 군사작전이 시작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본부를 두고 있는 인권운동가 뉴스 에이전시, Human Rights Activist News Agency라고 그래서요. HRANA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조직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사망자가 지난 수십 년간 이란에서 발생했던 어떤 시위보다도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당시의 혼란을 떠올리게 만든다.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반대가 됐죠.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이 벌어졌을 때에 있었던 그러한 소요 사태가 지금 47년 만에 또다시 지금 이란을 뒤덮고 있다. 근데 이번에는 이슬람이 점령하는 혁명이 아니라 자유주의가 점령하는 혁명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란의 침체된 경제에 대한 분노로 2주 조금 전에 시작된 이 시위는 곧 신정체제, 특히 86세의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매우 독특한 집정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신정체제라고 해서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그리고 실제로는 종교 지도자가 대통령 위에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국가 시스템으로 가지고 있는,
근데 결국은 이렇게 하면은 종교의 자유도 없는 것이고 민주주의 국가는 될 수도 없는 것이고요. 특정 종교에 의해서 지배받는 국가의 개념이라는 것은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환영할 만한 모습은 아니다라는 걸 이 이란이라는 나라가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기독교주의에 입각해서 국가를 건설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그게 사실인데, 하지만 미국은 어땠습니까? 종교의 자유라는 것을 인정해 주고요. 특정 종교를 국교로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슬람들이 지금 미국 땅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국가적인 침탈 작전을 벌이고 침투 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기독교주의에서 만들어진 미국이라는 나라는 종교의 자유라는 걸 인정을 하고 기독교가 정치 위에 군림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정체제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마치 알라신한테 축복받는 체제인 것처럼 국민들을 속였는데 실제로 47년이 지난 지금 현재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AP통신이 화요일 테헤란 시위 현장에서 입수한 사진에는 하메네이의 죽음을 요구하는 낙서와 구호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는 과거 같았으면 사형에 처해질 아주 위중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란에서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목숨 걸고 나온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일요일 기자들에게 이란이 그 선을 넘기 시작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란 측이 미국에 접촉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그리고 백악관의 국가안보팀은 매우 강력한 선택지를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Very strong options를 보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군사작전이 포함된다라는 이야기죠. 월요일 대통령 측근들은 외교적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다라는 신중한 희망을 내비치긴 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월요일 기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란 정권이 공개적으로 밝히는 내용과 행정부가 비공개로 접하는 메시지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그 메시지들을 살펴보실 의향이 있으신 것 같다. 그래서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레빗 대변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사적 옵션을 주저없이 사용할 것임을 보여왔으며 그 누구보다 이란이 이를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어제 설명을 그렇게 해드렸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솔레이마니 장군을 제거할 때도 그랬고 이란 핵시설 타격할 때에도 그랬습니다.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이었지만 아주 과감하게 군사작전을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면 하는 모습을 이란한테는 분명하게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것은 망할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이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 테헤란과 거래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즉시 효력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5%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란하고 거래하고 있는 나라 어디겠습니까? 중국, 아랍에미리트, 터키, 브라질,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결국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들이 아니냐, AP통신이 이렇게 리스트를 보도하는 걸 저희가 봅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 그리고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핵심 관계자들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회의를 시작해서요. 외교적 접근부터 군사 공격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다양한 선택지들을 지금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란은 국회의장을 통해서 미국이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한다면 미군과 이스라엘이 정당한 공격 목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란은 이렇게 지금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국가 안에서는 인터넷 다 끊어버리고 전화도 다 끊어버리고 국민들 향해서 그냥 총을 쏘면서 진압을 하고 있고 밖에다가는 간섭하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공격하고 미국도 공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협박에 넘어갈 사람이 아닌 거죠. 인권운동가 뉴스 에이전시에서는 지난 화요일, 오늘이죠. 오늘 이란 전역의 31개 주에서 600건 이상의 시위가 발생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활동가 단체는 사망자 중에서 1,850명이 시위자고 135명이 정부 관계자라고 밝혔습니다. 16,700명 이상이 구금됐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건 정부에서 발표한 공식 집계하고 유사한 내용입니다. 시위의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란 국영 매체는 시위에 대해서 거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요. 온라인 영상들은 거리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총성소리만 간략히 보여줄 뿐 실질적으로 대규모 시위 현장이나 총격 현장이
공개가 되는 것은 굉장히 드문 그런 상황입니다. 철저하게 지금 언론이 막혀져 있는 상태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정부 탄압 중단을 압박하는 것은 그가 전 세계적으로 여러 외교정책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와중에 나온 겁니다. 지금 이란만 골치 아픈 게 아니죠. 전 세계에 신경 써야 될 것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하고 권력에서 제거하기 위한 성공적인 작전이 시작된 지 이제 일주일 조금 넘은 상황인데 이란에서 이런 소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미국은 카리브해에 이례적으로 많은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을 계속 군사적으로 압박을 해야 이란 정부가 계속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가자지구 평화협정 2단계로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마스를 완전히 무장 해제하는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동유럽에서 거의 4년 동안 지속이 되었던 전쟁도 이제 끝내야 되는데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중재 노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러시아가 지금 호락호락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는 지지자들은 지금이 바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을 지배해온 신정정부를 더욱 약화시킬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시위는 이란이 수년간 목격한 최대 규모의 시위다라고 보도하고 있고요. 이란 통화 붕괴로 촉발된 시위가 이제 하메네이의 억압적 통치에 더 큰 시험대로 변모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점잖게 보도하고 있고 지금 똑똑한 척 보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란의 이 소요 사태에 대해서 이란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CIA,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첩보작전을 벌려가지고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리에다가는 친정부 시위대, 특히 테헤란 거리에 친정부 시위대를 끌어내놓고서는 봐라,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도 많다라고 지금 쇼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 신정정부를 몰아내고 팔라비 왕조를 다시 재건하도록 돕는다면 이란은 아브라함 협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팔라비 왕세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다시 이란으로 복귀해서 왕조를 다시 재건할 수 있다. 그러면 다시 세워진 팔라비 왕조는 당연히 친트럼프 왕조가 되는 것이고요. 친트럼프 왕조, 중동에 있는 친트럼프 왕조라면 당연히 아브라함 어코드 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지금 팔라비 왕세자 같은 경우에는 친이스라엘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친하다는 거죠. 이스라엘도 팔라비가 왕이 된다 그러면 이란의 왕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지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팔라비가 이란에 복귀해서 다시 왕조를 세운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평화협정, 아브라함 어코드가 협정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사우디도 아브라함 어코드에 가입을 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중동 전체가 다 평화 무도로 들어가게 된다. 마지막 골치 아픈 게 예멘 정도 되는 상황인데 게임이 안 되는 수준이고 규모로 봤을 때는 중동 전체가 아랍권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중동의 평화가 거의 보장될 수 있는 수준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마련됐던 중동 평화 구상의 완성이다라는 이 이야기로까지 의미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첫 번째 집권하면서 가장 본인이 잘했던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브라함 어코드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 어코드를 어떻게 해서든 더 확장시켜서 중동 지역의 완전한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그 업적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놓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노벨 평화상 위원회가 앞으로 두고두고 영원히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업적을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노벨 평화상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정말 누가 되는 오점이 될 수밖에 없는 노벨 평화상 별거 아니구나, 이거 거짓말이구나 라고 딱 낙인 찍게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나아가 이란을 친미 영토로 변모시키는 것은 사우디 왕가와의 친화력에 베네수엘라 석유 개발 사업권까지 지금 독점하고 있는 미국에게는 엄청난 힘을 실어주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보아도.